유후! 알맹이 털기 9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고요. 히든 카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갑방고나 뭐 그런 데서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3개짜리지만 사실은 저는 쌤은 이거를 5개까지 주고 싶어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개의 2차 함수 사이에 어떤 직선이 껴있는 형국입니다. 그쵸? 근데 요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fx를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2개의 함수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 2개가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래로 블록과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이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2개가 있는 건데 이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2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길래 직선이 이렇게 뭐 지나가나 봐요. 뭐 요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두 2차 함수가 모양을 갖고 있길래 fx가 단 한 개만 인정되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a, b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기울기가 계속 바뀌고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평행이동도 가능하고요. 어떻게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왜 한 개밖에 안 그려지냐 이거죠.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어떤 학생은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 얘가 쌤 그러면 혹시 상수함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b값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걸 보여줄게요. 일단 얘는 근본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함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접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수함수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수 AB라고 했으니까 A가 0이어서 그냥 이렇게 직선의 함수가 그려지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여기 보기에 해당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힌 상태야. 해석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거를 fx로 보고 뒤에 있는 거를 gx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fx부터 먼저 해석을 할 건데 fx를 해석을 할 때 보면 fx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지? 그리고 뭐 얼마인가요? 이게 결국에 마이너스 9로 나갔는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gx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x 빼기 5의 제곱에 25였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좀 그려보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2개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려질 텐데 1, 2, 3 1, 2, 3, 4 4, 5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 5, 6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함수가 그려질 때 보면 일단은 3,6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지점에서 0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려면 y가 0이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볼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으로 놓으면 돼요. 이게 잘 안 구해져요. 그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좀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겁먹으라고. 자, 그래서 3,6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3,6에서 꼭지점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5,4의 꼭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5,4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가는데 얘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4면은 잠깐만 다시 그려야 되겠네. 5,4면은 뭐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이상하죠. 5,4면 지금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자, 5,4면은 여기쯤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지워지네요. 오늘 빠르게. 마음을 급하게 먹으니까 그래. 자, 5,4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3,6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분명히 서로 달라요. 그거 맞고,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겹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fx가 하나의 직선만 나오는데, 쌤이 아까 그랬잖아. 상수함수가 안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b가 1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하나는 4고 하나는 3,6이고 하나는 5,4예요. 그러니까 꼬여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위에 있는 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왜냐면 상수함수가 그럼 몇 개예요.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서 같은 지점의 함수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요렇게 접하면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죠, 애초에.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살짝 위로 올라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딱 모든 실수 x에서 어떤 특정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딱 한 개의 직선만 존재하려면 두 이차함수가 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게 절묘하게 딱 하면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 D가 접했다 라고 놓고 푼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접했다고 놓고 풀면 A하고 B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히고 꼬이거든.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접하는 접점을 찾아서 그때의 A, B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9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가 0이 되죠. 자, 그렇다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라고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x 빼기 4의 제곱이 0이라는 걸로 딱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근인 건데 근이 4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 어디선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개지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만나는 지점의 x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만나는 지점, 이 직선이 딱 뚫고 가는 지점에 그 x좌표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4는 양쪽의 함수에 다 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4를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쉬운 쪽에다 넣으면 돼요. 작은 쪽에 넣어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빼기 3이 되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9니까 얘가 4,5에서 접하고 있던 직선이라 이 뜻이에요. 와, 됐죠? 그래서 지금 일단 A, B 값에 대해서 관계식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4,5에서 만난다. 즉 5는 4A 더하기 B여야만 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갖다가 4A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과 B 값을 찾아봐야 될 건데, 그죠? 이걸 만족하는 A 값이랑 B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접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이 A, B가 결국에 양쪽 다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만족하는 A, B가 있을 거라고요. 이 관계식에 만족되는. 이해됩니까? 잘못 쓰셨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다가 놓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만 놓고 보게 되면 x제곱에 이제 6x를 넘기니까 플러스 a 빼기 6x가 되죠. a 빼기 6x 그리고 더하기 b 더하기 3이 나오게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지금. 근데 접했으니까 방정식처럼 놓고 풀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6x 플러스 b 더하기 3이 지금 2차식인 건데, 이게 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여기서 구한 거 있죠, 요거 접한 거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요? 왜냐면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식, 다른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식, 포물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식, 지금 다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물선과 포물선이 접하는 식도
이 방정식으로서 둘이 똑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얘가 애초에 중근으로 그냥 확정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게 이미 포함이 됐다고요. 여기 안에서 또 판별식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서 B가 얼마면 돼요, 그러면? 13이라는 거죠. 오쉣. 이해돼요? 자, 자,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 판별식을 써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양쪽 다 맞아야 돼서, 이게 지금 다른 식도 또 누구하고 맞아야 되냐면 x제곱 그 위에 거 오른쪽에도 똑같은 식으로 접했기 때문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는 식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건 이 fx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답이 딱 한 개로 고정되는 어떤 fx가 있다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접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확인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x제곱에 빼기 10 더하기 a의 x 그리고 더하기 29 빼기 b,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9 빼기 b하고 b 더하기 3하고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b를 옮기고 저거를 옮기면 26이 되죠. 그래서 또 b가 또 13이 또 나와요. 그쵸? 그리고 a 빼기 6이랑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a를 이쪽으로 옮기면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을 10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접했다? 모든 그래프가 한 곳에서 접했을 때 그거를 방정식화 해놓고 하면 똑같은 완벽한 중근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식인 x 빼기 4의 제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공통수학 2와 또 이제 뒤로 이어지는 함수 파트 단원들하고 다 연계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다 이제 답을 뭐 직접 구해보자면, 뭐 6에다가 13을 더하는 거니까 19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처음에 상수함수로 접하는 방법 아니면 꼬여 있으니까 완벽하게 붙어서 접하는 게 아니고는 답이 한 개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요거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 문제가 한두 개 더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에 대한 이해와 지평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